진짜 재밌는 책을 제가 이 수상작 중에 발견했어요. 그게 이 책이거든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을 보는데 갑자기 경주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제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요, 독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모아둔 전시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3편입니다. 거기서 따로 이거를 영상을 만들 생각을 못하고 찍었어서 지금 코멘터리를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셔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전시를 해놓은 섹션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대한 영상도 따로 만들었었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아름다운 책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 상을 받은 책들도 다 같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경했던 책들 중에 몇 개를 오늘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책을 선정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나 내용이나 주제, 형식,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함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면으로도 흥미로운, 그리고 당연히 형식면으로도 정말 흥미로운 책들이 많았거든요. 한번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가 3동인가 4동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한쪽에 이렇게 섹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장 아름다운 독일 북디자인 후보책들이 뒤에 지금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롱리스트랑 쇼트리스트가 있어요. 롱리스트랑 쇼트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롱리스트 1차 후보들, 그리고 쇼트리스트 최종 후보들, 그리고 상을 받은 책들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고 각 국의 최종 수상작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롱리스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독일 책. 이런 식으로 쭉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집어가서 하나씩 구경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루이스 칸이라는 그 건축가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가의 어떤 세계를 알아보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읽기의 예술, 독서의 예술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블록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펼치면 이 비닐로 되어 있는 이 표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더 긴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예술가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거를 읽는 것에 대한 책이다라고 알려주는 긴 제목이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그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러스트가. 그래서 독서에 대한, 읽기에 대한 그런 일러스트랑 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책들이 좀 많았다. 책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지금 뒤 표지에 쓰여 있죠. 그래서 이 표지도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다 아실 만한 작은 아씨들인데 저 리클램이라는 출판사가 제가 그 독일에서 책을 산 그 조그만한 문고본 책이 나온 출판사기도 했어요. 요거는 좀 재밌다고 생각한 책인 게 책을 만들 때 벌어지는 실수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들 때 가장 흔히 하기 쉬운 실수 55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일러스트랑 같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뒷표지에 보면 실수 없는 책은 없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폴레옹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Un homme pétri de ru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폐허 속의 남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저렇게 조그만한 사진이랑 해서 글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작고 예뻐서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쇼트리스트가 저렇게 옆에 이제 롱리스트가 있고 쇼트리스트 최종 후보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모든 책에 저 종이가 꽂혀 있거든요. 보시면은 심사표예요. 심사표가 저렇게 꽂혀 있고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땐 도대체 무슨 책인지를 몰라서 좀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게 Rainbow Fantasy Pop Art Adventure이라는 책인데 미스터 윙크라는 사람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록다운 상태에서 자기를 방구석에 딱 가둬놓고 일본의 버추얼 투어를 한 뒤에 컴퓨터를 끄고 자기가 느낀 어떤 문화적 충돌에 대한 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책인가 봐요. 저도 이거 나중에 찾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보시면은 지금 생긴 게 되게 막
캔버스 표지에 엄청 입문서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책의 내용은 기업 운영에 대한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고,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그 설정인 게, 지금 이 책이 제목이 되게 특이해요. 제목이 번역을 하면은 더 이상 부활절 인사는 없어,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인덱스 카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후루룩 제가 넘기고 있는 거 보시면 인덱스 카드가 있는데, 저 인덱스 카드가 뭐냐면 호텔 투숙객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랜드 호텔 발트하우스라는 이 호텔에 있는 비밀 게스트 파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숙박하는 손님들에 대해서 이 손님은 좀 고약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손님들마다. 그래서 이 손님은 다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써놓은 인덱스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부유한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경험을 색인 카드에 기록했다고. 그래서 제목이 더 이상 부활절 인사는 없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더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제목인 거고, 이 발트하우스 호텔이 1930년대에 호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2차 대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양차 대전 사이의 기간의 독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변화 같은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흥미롭고 지금 책의 어떤 생김새나 만듦새도 되게 좋죠. 되게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The Extreme Self라는 책인데, 소셜미디어와 이 자기 표현의 시대에 우리의 정신에 대한 새로운 타입의 그래픽 노블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양한 이제 예술가들이 이미지나 사진이나 작업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시도를 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뒷표지 맨 밑에 Welcome to the Age of You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아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라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책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One stone, one stone, one stone, I lived one stone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원래 그 로버트 렉스의 시예요. 그래서 지금 책의 겉에만 보면 책 제목을 찾기가 힘든데, 책 제목은 88 Stones입니다. 그러니까 88개의 돌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진짜 보시다시피 돌 사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돌이 어디 있는 돌인지 찾아보니까 시코쿠에 있는 한 섬 주변을 이제 돌면서 수집한 돌을 하나씩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책은 루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인 간츠 야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뭐 1년 내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365일이 쭉 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하루에 한쪽씩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밑에 글이 써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연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연대기? 문학적인 사건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저렇게 날짜마다 기록을 한 그런 일종의 캘린더 형식의 책, 인력 형식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상작들. 이제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 지금 저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 전시에서 일단 이거는 보시면 지금 책에 이렇게 금박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죠. 저게 지금 수상작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책은 바비야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책인데, 바비야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협곡 이름이래요. 근데 이 바비야르의 협곡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나치 시대에 학살을 당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바비야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센터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한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펼쳐보면은 안에 그 바비야르의 여러 가지 풍경들과 그 메모리얼 센터를 짓는 과정이나 이런 뭐 사진, 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질감이 되게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건축 디자인에 대한 책
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기하게 생겨서 한번 구경해봤고, 바로 옆에 있는 요거는 플라스틱에 대한 책인데,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플라스틱 작품들에 대한 사진이나 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 진짜 재밌는 책을 제가 이 수상작 중에 발견했어요. 그게 이 책이거든요. Piles of Earth and Rub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뮌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 펼치면 경주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저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경주? 이러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뮌헨 경주인 거예요. 보니까 권이나라는 분이 쓰신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저렇게 앞에는 이제 뮌헨의 사진들이 저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흑백으로. 왼쪽에 글이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 형식으로 뮌헨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저렇게 쭉 넘겨보면 그쵸. 뮌헨의 여러 가지 풍경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의 능 사진이 지금 보이시죠? 고속버스 보이시죠? 이렇게 쭉 넘기면 경주의 능 사진이랑 왼쪽에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쓰여 있는 방식인 거예요. 보시면은 경주에서는 그 일제강점기에서조차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 투어를 하러 갔다, 뭐 이런 설명들이 왼쪽에 있고, 저 능을 오르는 어린아이들 사진이라든지, 그래서 1973년에 박정희가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왼쪽에 설명을 보면은. 그래서 쭉 경주 사진들을 이렇게 저렇게 70년대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중간까지는 경주 얘기인 거죠. 저렇게 한국어 글도 있어요. 아주 더운 날이다. 나는 아침부터 팥빙수를 먹고 있다. 내가 알아들은 유일한 문장은 그 사람들 죽었어요. 이 책 자체가 너무너무 반갑고 신기한 책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경주가 1970년대에 이 능을 좀 정비를 했던 거예요. 그 박정희 시대에.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경주의 모습과, 그리고 뮌헨의 그 모습들이 당시에 이제 서독을 세상에 이제 그 개방을 하면서 세계 2차 대전 때 남겨진 자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원의 잔디로 이렇게 깨끗하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묻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에서 능이 정비된 것과 당시에 이제 뮌헨의 어떤 그런 공원 같은 것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역사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는 인공적인 언덕이라는 소재로 두 곳을 이은 거죠. 그렇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을 보는데 갑자기 경주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제 책의 내용을 저 때는 급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었구나 싶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 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 그 젊은 북 디자이너를 위한 그 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은 이 책 먼저 눈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구경도 해봤고, 그런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책인데 정확히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이 책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클래식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목을 보시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장의 반짝반짝한 녹색 책이고 금박으로 프란츠 카프카 변신. 너무 클래식하게 생겼잖아요.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걸 보고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게 뭐냐면 변신의 텍스트,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텍스트가 쭉 써 있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광고가 중간중간 엄청 뜨잖아요. 뭐 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광고가 중간에 뜨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인데 그 광고가 중간에 계속 들어가게끔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책을 보고 야, 이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저거를 이제 제작한 분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약간 시리즈물로 2권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저 변신이랑 1권이 더 있던데, 저게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저거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게 첫 페이지에 막 영양제 광고 같은 거 있고 그렇거든요. 정말 센스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뭐 스위스, 그다음에 리히텐슈타인,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 제가 요거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 책들, 네, 그 책들 그대로 있는데, 요 책이 한글 생각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생각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원래 방향으로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놔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래서 돌려주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저것도 수상작이죠. 문지에서 나왔던.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뭐 보면은 네덜란드, 일본 반대쪽에 저거 어디냐?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이쪽에 캐나다도 있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휴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나중에 제목을 찾아봤었는데 정확한 저 제목이 뭐냐면 Ce n'est pas du papier toilette. 그러니까 이것은 화장실 휴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렇게 길다란 아트북이에요. 보시면은 그 한정판으로 저렇게 50개 중에 21번 이렇게 쓰여 있죠. 저게 안에 보면 저런 식으로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나 사진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코비드-19 시기에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29명의 사람들의 작품을 이제 모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명단이 쭉 써 있잖아요. 그런 책이고 카프카가 참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저것도 카프카 책인데 카프카를 되게 괴롭히고 싶나 봐, 사람들이. 카프카 책도 저렇게 한 게 있고 저건 본문은 그냥 똑같았어요. 요거는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책인데 그 고립 상태에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설문 같은 걸 해서 주변에 뭐 했어 같은 걸 물어봐서 저렇게 일러스트로 그린 거예요. 누워도 있고 뭐 집에 이렇게 막 애들이랑 있고 그런 것들. 요거는 프로이드의 생애에 대한 두꺼운 약간 전기 같은 책인데 안에 보면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수록이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고 되게 책 자체로도 예뻤어요. 네, 그런 책이었고 요거는 단테에 대한 소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게 엄청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자마자 보기보다 가볍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제목이어서 이 친구의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요? 구글 번역 크로아티아어 못하나요? 왜 로봇 소리가 나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거운 책이어서 제가 보기에 좀 무서웠는데 파이널 컷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진짜 무거워요. 진짜 거대하고 겨우 꺼내서 펼쳐봤는데 저게 보시면은 뭐지 싶은 사진들이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조금 읽어보니까 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징그러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게 뭐냐면 다 음식이나 식재료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책이다 싶었고 요거는 제목이 변신이긴 하지만 카프카의 책은 아닙니다. 미술 작품들, 일러스트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요 부스에서 본 재미있는 책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펼쳐보진 못했고 이렇게 눈 가는 것들 위주로 좀 봤는데 좀 더 재미있는 책이 많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다시 좀 더 꼼꼼히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책만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책들을 보다 보니까 주제도 다양하고 형식도 다양하고 내용도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여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다 하면서 이러서 보고 이제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았는데 부스를 다 보고 가야지 이러고 이렇게 나왔는데 눈앞에 띠용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 부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보너스로 같이 넣어봤는데 이 부스에는 옛날 책들이 이제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돌자마자 제가 이걸 발견하고 뭐야 이러고 이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게 다 저 보이세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미쳤어. 보면은 저렇게 1330년대 책을 저렇게 이것도 지금 보면 1400년대에 나온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보시면은 저렇게 옛날 금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만든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하나 다 진짜 이거 보는데 막 제가 그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 박물관도 갔었거든요. 가면 저런 책들이 막 있어요. 진짜 거기 있는 책들은 진짜 원본 옛날 1500년대 막 이런 책들이 있는데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책 만드는 기계 같은 것도 구경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까지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책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영상은 진짜 끝입니다. 프랑크푸르트를 혼자 이렇게 짐을 이고지고 가가지고 촬영 장비, 여행 짐 다 들고 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촬영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혼자 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일단 짐이 너무 많았고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촬영 장비랑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막 엄청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찍어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날아간 파일도 없고 찍어야 될 거는 웬만큼 찍은 것 같고 해서 아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무사히 찍어와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좀 간접 체험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잉.